55세 이상 80%, 75세 이상 전 인구가 겪고 있는 통증, 퇴행성 관절염. 단순한 관절염보다 3배 이상 통증이 심각하다는데 인간의 숙명적인 질환이 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과연 그 해법은 무엇인가? 오늘 김용욱 원장과 함께 생활 속 통증으로 자리 잡고 있는 관절염의 해결법을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아주 반가운데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제일 크게 박수 쳐줬어요. 특히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세게 박수 칠 수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실제로 이 어깨가 고장난 분들이요, 제가 치료하는 분들 중에 어깨가 자꾸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가 덜컹거리는 분이 있어요. 박수를 못 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못 쳐요. 근데 그분이 치료했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전엔 박수 치면 요거밖에 안 돼, 이제 세게 박수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다 건강하셔요. 근데 저기 앉으신 분은 제일 건강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건강이 최고란 말이에요. 우리 제목이 파워 특강 건강 최고예요. 근데 거기 제목으로 제가 김용욱 박사의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로로치로 그랬어요. 그 중에서 이제 무릎에 대한 건데 우리 무릎 질환 중에 제일 흔한 게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인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죠. 혹은 인대 찢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인대인데 거기 뭐 전방 십자, 후방 십자, 내측 인대 뭐 많아요. 그다음에 무릎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안타깝지만 수술했는데 아픈 사람도 제법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실제로 온 분 봅시다. 61세이신데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61세인데 지팡이 짚고 다녀요. 요새 61세는 젊습니다, 사실. 아주 옷 입는 패션도 젊은이하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인공관절 수술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수술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치료되나요? 하고 찾아왔어요. 자, 이분이 치료하기 전에 아파서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다고 그래요. 무릎에 힘이 안 들어가요. 특히 차에서 내려올 때 디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지팡이 짚고 다녀요. 61세에 지팡이 짚고 다닐 때 한 뭐 40, 50년 전에는 60세에는 지팡이 짚고 다녀도 된다 그랬을지 몰라요. 요새 60세에는 그렇게 다닐 수가 없죠. 그죠? 자, 이분 사진을 찍으니까 이래요. 여기 보세요. 뼈끼리 닿았어요. 흔히 얘기하는 물렁뼈가 다 닳고 뼈끼리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는 얘기를 듣는 거죠. 자, 여기가 아주 완전히 닿았어요. 근데 치료 전에 이렇게 닿았었는데 치료했더니 똑같은 각도에서 찍었더니 살며시 뼈 사이에 간격이 생겼어요. 여기 왼쪽에 뭐 거의 닿았죠. 근데 치료했더니 그 사이가 또 살며시 벌어졌어요. 아유, 겨우 이만큼만 벌어졌네. 이렇게 실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이뤄요. 어떤 차이를 이뤘나 환자 얘기를 들어봐요. 한 번 치료했더니 못 구부리던 그룹이 이제 구부릴 수 있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힘든 정도다 이랬어요. 2번 치료했더니 이제 차에서 내려오는데 오래 앉았다 내려와도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5번 치료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 없이 걸어요. 전에는 뻗청다리로 걸었는데 이제 정성다리로. 그전에 아프니까 이렇게 뻗청다리 이렇게 걸었죠. 전에는 내리막길 걸을 때 힘드니까 어떻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걸었어요. 이제는 앞을 보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휜 것도 좀 줄었다고 그래요. 그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리고 물렁뼈만 치료한 건 아니죠. 관절을 이루는 주변의 인대, 힘줄, 신경, 물렁뼈, 뼈 다 같이 치료했죠. 근데 엑스레이에서의 변화가 그 사이에 이만큼 벌어진 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리 휜 것도 줄고 잘 다니는 거죠. 지팡이 버렸어요. 이분 보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합시다 그럼 할까요? 안 하죠. 잘 지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김용욱 박사의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롤로 치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도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PRP 프롤로 치료가 뭐예요? 프롤로 치료가 뭐예요?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주는 자극 용액을 고장난 부위에 주사 놓는 거예요. 비유해서 얘기하면 제가 오늘 옷을 이렇게 정장 옷을 입고 왔는데 여기가 찢어졌다. 찢어진 옷 입고 여러분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럼 찢어졌다면 최소한도 꼬매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안 보이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속에 고장난 부위에 주사를 놔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꼬매주는 거나 비슷합니다. 근데 꼬매주면은 옷에는 실밥 자국이 남잖아요. 근데 주사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우면 실밥 자국이 없어요. 실제로 실을 안 썼으니까요. 세포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극 용액을 주냐면 덱스트로스, 소디움 모르이트, PRP, P2G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 용액들이 마술을 부릴까요? 이건 도구죠. 마술처럼 그 희한한 작용을 하는 건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죠. 근데 그걸 깨우는데 이런 자극 용액을 쓰는 거죠. 자, 그랬더니 PRP 프롤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PRP라는 게 혈소판 농축 혈장액인데 그걸 함께 사용해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PRP 프롤로 치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PRP 프롤로 치료라는 거는 프롤로 치료의 한 종류예요. 근데 그중에서 PRP 성분을 함께 쓰기 때문에 PRP 프롤로 치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치료 원리를 정리하면은 우리 몸속의 치유 능력, 낫는 능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혈소판하고 성장인자가 쫙 몰려와서 섬유아 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한 세포로 분화되는 거예요.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연골이 고장난 곳은 연골, 인대가 고장난 곳은 인대, 힘줄이 고장난 곳은 힘줄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혈소판이에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빨간 도넛 같은 거 있죠. 배고플 땐 싹 먹고 싶죠. 그 도넛 같이 보이는 게 적혈구예요. 그런데 그 위에 그물같이 쫙 써 있는 거 있죠. 그게 혈소판이에요. 그러니까 고장났을 때 이런 그물처럼 가가지고 싹 감싸주는 거예요. 그런 아주 절묘한 구조가 우리 몸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혈소판을 이용하는데 혈액을 이루는 세포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성장인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고장난 곳에 구조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구조 신호를 보고 우리 몸에서 필요한 세포들이 확 몰려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몸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있으니까 혈액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을 뽑아서 고장난 부위에 주사 놓는 게 PRP 프롤로 치료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혈장하고 혈소판을 구분해서 주사 놓기 전에 준비한 거예요. 이 중에 몇 개 맞고 싶으세요? 조금만 놔줘요? 무서우니까? 무서울 땐 그런 생각이 들죠. 저거 다 놓으면 나 안 돼요 이러는데 어떤 분은 반대로 많이 놔주세요. 나 빨리 낫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의 심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때로는 수술하고도 아픈 사람인데 겨우 주사를 무서워하겠어요. 그죠? 자, 이걸 고장난 부위에 주사를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무릎에 고장났어요. 그러면 무릎에 고장난 부위를 다 찾는 거예요. 그건 의사가 할 일이죠. 그래서 그 고장난 부위에 주사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치료하는 거예요. 아플까요? 뭐 아파도 참고 해야죠. 이렇게 치료했더니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PRP 프롤로 치료로 무릎 고장난 걸 치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이 물어봐요. 원장님 수술한 의사인데 왜 PRP 프롤로 치료하세요? 수술할 줄 모르세요? 아니, 전 수술할 줄 알죠. 수술한 의사니까. 왜 할까요? 네? 주사를 워낙 좋아해서요? 심심해서요? 심심해서 한번 찔러봤을까요? 자극 없이 훌륭하신 분이다. 의사신가 보다. 네. 물론 수술이란 치료 방법도 있는데 수술해서 낫는 거하고 PRP 프롤로 치료해서 낫는 걸 보면 내가 어느 쪽에 더 보람을 느끼냐면 PRP 프롤로 치료 낫는 걸 더 보람을 느껴요. 환자가 어느 쪽을 더 편하다 그러냐면 이걸 더 편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때로는 수술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회복시킨다. 잘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치료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을 김용욱 박사의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롤로 치료 이런 거예요. 그걸 통해서 건강이 최고다. 우리 파워를 기르자 이 말이죠. 네. 그중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방 십자인대 파열, 내측인대 파열 이랬어요. 와, 이거 시험에 나와도 쓰기도 어려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의사가 되고 나서 아는 거죠.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19세 남성이에요. 젊잖아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좀 어린 편이죠. 근데 십자인대라는 게 끊어졌어요. 십자인대라는 게 뭐냐면 우리 무릎에 뼈하고 뼈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대라는 게 없으면 이건 다 빠져요. 제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잡아줘야 되죠. 뼈하고 뼈 사이 얹어놨는데 가만 놔두면 그대로 있겠어요? 툭 쓰러지잖아요. 그걸 잡아주는 굵은 아주 굵고 탄탄한 고무줄과 같은 인대가 있어요. 그게 십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전방 십자인대, 뒤에 있는 건 후방 십자인대라 그래요. 이해가 되죠? 네. 이것도 난 아주 우리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앞 십자인대, 뒤 십자인대 이러면 더 좋잖아요, 우리말이. 근데 자꾸 한자를 섞어 써서 그래요. 그다음에 내측인대라는 건 무릎의 안쪽인대예요. 이것도 난 바꿔 쓰면 좋겠어요. 안쪽인대 파열. 그럼 훨씬 알기 쉽죠. 그래서 이분이 유도 선수예요. 그러니까 심한 운동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인대가 워낙 심하게 끊어져서 코치님이 너 더 이상 운동 안 된다. 이제 운동은 포기해라.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술도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랬던 환자예요. 가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힘든 일이라고 그래요. 뭐 19세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일 힘들죠. 무릎이 덜컹덜컹 거려요. 그럼 목발 짚고 다녀요. 이제 그건 포기해라. MRI 찍고 이건 수술해라. 수술이 잘 돼도 워낙 심하게 찢어졌으니까 정상은 기대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다치고 6주가 지내서 왔어요. 참 그것도 2년이에요. 그렇죠? 즉시도 아니고 6주가 지나서 왔어요. 자, 근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인대가 찢어졌는데 어떻게 찢어졌냐면 전방 십자인대라는데요. 거기가 까맣게 있어야 되는데 비었어요. 없어졌어요. 자, 그런데 치료를 했더니 생겼어요. 까맣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비어있던 데가 치료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꼭 색칠한 거 같죠. 전방 십자인대가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후방 십자인대도 다쳤어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헝클어져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치료했더니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생겼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요. 내가 생기라 이러면서 치료하지는 않았어요. 고장부에 주사를 놨더니 몸에서 알아서 만든 거죠. 내가 만들어준 건 아니에요. 회복하는 자극은 줬죠. 그 역할로서의 의사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랬더니 치료 전과 후에 보면 여기 헝클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머리 다 예쁘게 하고 왔는데 막 헝클어가지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정리가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또 내측인대라고 안쪽인대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하얀 부분 있죠. 뼈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하얗게 됐어요. 근데 치료를 했더니 하얀 데가 까매졌어요.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 전에 이렇게 허했던 부위가 치료했더니 까맣게 채워졌어요. 정말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웠더니 십자인대, 내측인대, 후방 십자인대가 회복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낫는 힘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부모님은 그 조상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몸에 그게 주어졌다는 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 오면서 또 물렁뼈가 찢어진 사람도 있어요. 왜 인생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네?
아프길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자, 봅시다. 그럼 관절염이 심해요.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관절염만 PRP 프로로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심해도 치료할 수 있어요? 경험이 많으신가 보다. 치료 경험이 많으신가 보다. 치료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심한 관절염 인공관절 수술은 절대 응급수술이 아니에요. 놓쳤더니 못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자, 봅시다. 67세예요.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요. 물렁뼈도 찢어졌어요. 속상해요. 그럼 67세면 할 수 없다, 포기하고 살까요? 안 그래요. 이분은 할 수 있는 거 이미 다 했어요. 2003년도에 오래전에 퇴행성 관절염이 와서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다고 MRI 찍고 수술했어요. 근데 더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리고 오래 지나니까 이제는 인공관절 수술하라는 거예요. 그럼 제 까닥 할까요? 자, 이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차에서 내려올 때 힘들어요. 아파요. 거기다 무릎이 점점 더 휘는 것 같아서 보기도 싫어요. 자, 이분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래요. 뼈 사이가 이렇게 좁아졌어요.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치료했더니 그 사이가 또 이렇게 좀 멀어지기 시작해요. 벌어지는 거예요. 치료 전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치료 후에는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아, 이만큼 벌어진 게 큰 거냐? 큰 겁니다.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차에서 오르내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제 운동장 3바퀴씩 뛰어요. 무릎 휜 것도 점점 펴진다 그래요. 이제 골프도 다녀요.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회복되죠. 그러니까 절대 인생은 포기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길이 없는 것 같아도 길을 찾으면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로로치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포기하자 말자 말이에요. 때로는 근데 수술하고 아픈 사람이에요. 지금 그분도 수술하고 아팠었거든요. 수술하고 아프게 하고 싶은 의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픈 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연골이 파열되면 꼭 수술해라고 해서 수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요. 그런데 PRP 프로로치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전에 그분도 회복됐으니까 되죠. 있어요. 한 예를 다시 봅시다. 이분이 44세예요. 젊죠? 병원에서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떼는 건 싫다 그래서 막 연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하고 똑같다. 나 계속 아프다. 걸을 때도 아프고 계단 오르내릴 때도 아파요. 또 다시 수술해야 되나요? 하고 왔어요. 자, 거기도 양쪽 무릎 다 수술했어요. 근데 양쪽 다 아파요. 그래서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뭐 했냐면 MRI를 다시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어준 데가 다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수술한 선생님이 나쁜 사람일까요? 절대 아니죠. 근데 왜 있는 수술이 자꾸 찢어지냐면 물렁뼈라는 건 피부하고 달라요. 피부는 이렇게 붙이면 붙지만 물렁뼈는 연결해 준다고 뭐 이렇게 꼬맸더니 자꾸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또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져온 MRI 보니까 찢어져 있어요. 어디냐면 이렇게 까만 데 중간에 하얀 데 있거든요. 그게 찢어져서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죠. 근데 이분이 치료를 했더니 이분 표현 그대로 하면 수술하고 아팠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고. 걷기도 힘든데 지금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수술 안 하기 잘했네. 왜냐하면 수술해서 떼어낼 걸 남겨놨더니 괜찮은 거예요. 그럼 수술하고 아프면 포기할까요? 아니요. 안 되죠. 걸을 때도 괜찮고 계단 오르낼 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출도 신나는 거예요. 네, 오늘 제가 김용욱 박사의 내 몸에 낫는 힘을 깨우는 PRP 프로로 치료, 그중에서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묻고 싶은 점 있으세요? 네, 질문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며칠 전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릎 연골이 너무 닳아서 통증이 심하고 아파요. 근데 수술과 주사 요법 중에서 고민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어느 쪽 치료나 다 중요한 치료입니다. 수술하는 치료도 있고 지금 주사 치료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오늘 설명해드리는 PRP 프로로 치료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술하는 치료는 아마 물렁뼈가 다 닳았다 그러니까 한다면 아마 인공관절 수술이 되죠. 인공관절 수술은 아주 심한 퇴행성 관절염에서 훌륭한 치료 방법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관절 수술은 응급수술이 아닙니다. 뭐 좀 늦었더니 시기를 놓쳐서 못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공관절 수술하고 PRP 프로로 치료하고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렇게 권한다기보다는 어느 쪽이나 다 가능한데 PRP 프로로 치료로 관절을 살리고 보존할 수 있다 그러면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면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기 관절을 보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결과가 좋아도 자기 관절보다 좋은 인공관절은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PRP 프로로 치료를 통해서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치료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정하기보다 양쪽을 다 잘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병원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정말로 나아요? 낫는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정말로 나아요? 왜 얘기 듣고 와도 또 물어볼까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낫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설명하면요. 여긴 진통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이 깨어서 회복되고 나서 통증은 따라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낫는 겁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진통제를 계속 써가지고 안 아프게 했다. 그건 정말로 낫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치료를 할 때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수술하고 아팠던 분들은 몸만 아프질 않아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떨 땐 많이 일그러져 있을 때도 있어요. 저 의사도 또 거짓말해서 나 또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뭐 그게 그거 아닌가. 굉장히 이 사고방식이 회의적인 거 내지는 부정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그 고통이라는 게 생각도 많이 일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럼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잘못하다 범죄를 할 수 있죠.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난 꼭 나야 되겠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난 나야 되겠다. 그러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암이 아니죠. 불치의 병이라고 안 하죠. 그거는 뭐 수술해도 아프니까 할 수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끈질기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엄마 나 아파. 야 포기하고 살아. 그런 엄마 있어요. 그럴 리가 없죠. 자기 몸도 똑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너무 실망을 하면 자꾸 포기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가족들도 같이 북돋아 줘야 돼요. 낫는 방향으로 계속 북돋아주고 손도 잡고 어루만져주고 용기를 주면 그 다음에 그 힘을 가지고 낫는 방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아프지 않길 바라지만 혹시 아프더라도 병이 있더라도 꼭 낫는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 몸속에 낫는 힘을 깨우면 정말로 낫는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고 희망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